대한민국 청소년의 회허준 기자, 최근 배달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는 불평의 소리가 자주 들려온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는 배달 시장에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많은 소비자들이 배달비에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그 가격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 수익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것도 지적된다. 배달비 상승에 대해 배달 플랫폼 업체는 자영업자 탓을, 자영업자는 배달 플랫폼 탓을 하고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선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상승하는 배달비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배달비 공시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 회의물가감시센터의 보도자료를 통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와 같은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가 공개된다. 이는 소비자가 어느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면 더 저렴하게 배달비를 지불할 수 있는지 파악하여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시행 전부터 논란이 있었으며 가격 억제에 그리 성공적이진 못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 회의 4월 보도자료와 7월 보도자료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배달비는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며 배달비 공시제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4월 보도자료에 한 업체 2km 미만의 거리 단건 배달비 기준 최고값은 4,000원 수준이었으나 3개월 만에 6,000원까지 상승하였다. 이렇게 배달비 공시제가 실패한 원인을 두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정책의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이다.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기 위해선 문제 정의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배달 플랫폼 간의 과열된 경쟁을 문제 삼았기에 그 경쟁을 완화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배달비 공시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배달 라이더 수의 공급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배달 시장의 성장 속도를 라이더 공급 증가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더가 더 많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썼어야 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배달비 공시제를 통해 배달비의 수익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대체적으로 배달비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팁과 업주가 지출하는 배달료로 이루어져 다시 라이더 수입 배달 대행 업체 수수료 배달 프로그램 사용료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배달비 공시제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배달비 수익 구조에 대한 접근성은 보장하지 않았고 배달 플랫폼은 경쟁을 완화시키는 전략보단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략을 택하게 되었다. 어차피 소비자가 어떤 배달 플랫폼 업체가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제 설정 단계부터 피드백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성찰적 정책 모형에 기반하여 정책을 평가하여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도 섬세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성찰적 정책 모형의 제1조건은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고려 여부다. 정책 대상 집단은 소비자, 자영업자, 배달 플랫폼인데 모두가 정책 시행 전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므로 이들의 수요를 완벽히 반영하지 않았다. 제2조건은 공익성에 대한 여부다. 이 정책은 완전하진 않지만 적어도 투명한 정보 공개에 기여했으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조건은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다. 충분한 민주적 수기과 정의 존재했는지의 여부인데 해당 정책은 정책 대상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통합적인 의사결정보단 정부의 일방향적인 정책 집행에 가까우므로 마지막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배달비 공시제가 시행된 지 6개월이 넘었으나 아직도 소비자들의 요구는 해결되지 않았다. 더 나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행정관료들의 일방향적인 정책 제안보단
기업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토론의 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